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방 헬스케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증상에 대한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약 처방, 본초 이런 쪽보다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증상에서 약국에 가서 진통제나 항생제를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아, 여러 가지 한약 처방이 약 한 3천여 가지 약의 처방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압축시키다 보니까 서점에서 우리 한약사, 원광대 한약사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 이혁 한약사가 당신을 구해줄 10가지 생약 처방이라는 이런 책을 작년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개 정도를 추천을 하셨는데 이 10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한약 처방인데요. 우리 그 저자께서는 생약 처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한약 처방이라고 하면은 좀 불편해 하실 분도 있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생약 처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한약 처방 10개는요. 1번이 반화사심탕, 향사 평이산, 쌍화탕, 갈근탕, 소시오탕, 이중탕, 오령산, 영계 출감탕, 보증이끼탕, 소청룡탕 이렇게 10가지인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애청자 분께서도 두 가지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쌍화탕하고 갈근탕은 들어보셨겠죠. 네,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3번, 4번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번, 2번, 5번, 6, 7, 8, 9, 10 요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당신을 구해줄 10가지 생약 처방, 하루 한 처방 10일 완성, 지은이 이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라고 안 하고 생약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저자분 얼굴이고요. 흰띠 한약사 뭐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도 저도 2014년이니까요. 이 헨띠아 한약사라는 책을 보고 저도 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저를 이쪽 그 한약의 길로 이끌어준 책을 지으신 저자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이제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약과 생약, 뭐 한약 제제 이런 걸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좀 따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천연물이라고 하죠. 천연물. 천연물 중에서 이제 생약이 있는 거죠. 생약.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방 원리에서 쓸 수 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제제라는 말은 탕이나 산제, 환제, 고제 등등 뭐 엑기스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한약을 형태를 복용하기 쉽고 또는 보관하기 쉽게 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 것을 한약 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약과 생약의 구분이 제일 애매한데요.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은 한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아웃데이티드한 그러한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주로 생약이라고 말을 쓰지만 뭐 90%는 뭐 한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생약으로 뭐 된 약이다 또는 뭐 주사약이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그 피부과나 뭐 이런 데만 가더라도 뭐 감초탕, 태반탕, 뭐 무슨 탕 뭐 의사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 다
한약인데 이제 한약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생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범위가 천연물이 가장 넓고 그 중에 생약, 그 다음에 한약 제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따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혼동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한약 교육 과정인데 오늘은요. 이제 개론 우리가 이제 보통 한약을 공부하게 되면 개론, 그 다음에 진단학, 그 다음에 본초학, 방제학. 그래서 이제 한약의 그 개론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비시 그뭐 음양오행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진단학은 이제 주로 한의학과 한약사들이 제일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기초로 돼서 식물 하나하나마다, 그 다음에 약재 하나하나마다 배우는 걸 본초학이라고 그러고, 그 본초학을 잘 섞어서 처방이 맞도록 하는 걸 방제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분류학, 포제학, 한약, 한문, 감정학, 생약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약 도매사 제가 이제 땄던 것들은 이런 그 약품 분석도 해보고 저장학도 하고 가공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뭐 이분이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죠. 건강은 순환이다. 예, 기혈의 순환이죠. 기라는 것은 에너지 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혈은 혈액의 순환, 그 다음에 이제 림프액의 순환, 수분 대사의 순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과 밸런스인 거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그래서 건강은 순환이고 병은 순환의 정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정한 약이라는 게 이게 그 몸의 이 흐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서 정체된 흐름을 되살려주는 그거가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나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런 흐름을 되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체된 흐름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항생제나 진통제를 좀 줄이자. 그러면 우리 몸이 상당히 빨리 건강해지고 우리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10가지 한약 처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뒷표지에 나온 거를 제가 찍었는데요. 아까 소개했던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쌍화탕, 갈근탕, 그 다음에 이제 반화사심탕, 향사평이산, 소시오탕, 이중탕, 오령산, 연계출감탕, 보중이끼탕, 소청룡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약분인데요. 요거는 좀 여러분이 적으시고 암기를 해두셨다가 약국에 가셔서 이거 주세요. 어디가 아픈데 뭘 주세요. 그러면 사실 증상을 그 약사분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OTC 약들을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니까 이런 약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에게 주실 걸로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인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반화사심탕. 음식 독소니까 뭘 잘못 먹거나 과식을 했겠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죠. 많이 먹었거나 잘못 먹으면. 그러면 향사평이산.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픕니다. 쌍화탕. 우리가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많이 알고 와 계신데 감기 몸살약으로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거보다는 근육 경련, 일을 많이 해서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냉기로 인해서 냉기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 초기다, 감기 몸살 초기다 그러면 갈근탕을 많이 드세요. 쌍화탕보다는 갈근탕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이 약을 바꿔서 많이 드시죠. 근데 갈근탕을 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기가 나은 것 같은데 열도 나고 염증도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소시오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저하, 반화사심탕. 음식 많이 먹고 체했습니다. 항사평이산. 여기 이제 향사평이산인 게 여기가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스명수라고 있죠.
가스명수나 맥소롱 이런 약들이 이제 그 상표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향사평이상은 가스명수나 맥소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기억을. 그 다음에 이제 쌍화탕, 갈근탕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감기가 잘 안 떨어진다 할 때 소고시오탕.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나사심탕. 이렇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소화가 안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소화불량. 여성분들 중에 배가 많이 차신 분이 있어요. 늘 배가 차서 뭐 소화 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중탕을 드셔라. 그 다음에 약간 뭐 일어섰는데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약간 구토 증상이 나면은 오령산. 그 다음에 가슴이 자꾸 두근거립니다. 그 다음에 급성 메니에르라는 거는 약간 이명 비슷하게 어지러운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랑 요거는 약간 좀 다르죠. 요거는 일어섰을 때 오령산.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그렇죠. 이거는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그럴 때는 영계 출감탕. 그 다음에 과로로 인해서 일을 많이 했다, 피로하다, 면역력이다 이럴 때는 보증익기탕. 그 다음에 비염 자주 걸리고 계절이 바뀌면 알레르기 많이 난다. 그럼 소청력탕. 소청력탕은 감기에도 많이 쓰는데 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 7, 8, 9, 10 이중탕, 오령산, 영계출감탕, 보증익기탕, 소청룡탕 요거랑 1번에서부터 요거랑 그다음 요거는 사진 찍어 두셨다가 이제 약국에 가실 때 급하게 좀 쓰셨으면 여러분들의 몸을 보존하면서 더 건강을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처방은 바나사심탕. 바나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본초 쪽에서 접근하지 않고 방제 쪽에서 접근을 해서 어떤 증상에 어떤 약을 쓰면 된다. 이런 쪽으로만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한의학적인 어떤 깊은 내용보다는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걸 먹으면은 내 몸이 조금 더 항생제나 진통제 먹는 것보다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나사심탕에는 뭐 심하비라고 그러죠. 심장 밑에가 팍 막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치 부분이 막혀서 뭔가 그득하고 답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이제 먹은 걸로 인해서 위염, 위궤양, 이산 과다증이 되면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약으로 먹잖아요. 합성 진통제나 이런 걸 먹어도 오히려 몸에 부담만 가중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식사하는 날이 반복되거나 밀가루, 정크푸드 즐겨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표출되는 증상이 강약 차이가 있겠는데 그건 결국에 개인별 소화 능력이다. 개인별 소화 능력. 개인별 소화 능력이라는 거는요. 각자의 해소 능력을 의미하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 또는 심리적인 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소화 능력이란 물질적인 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소화 능력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확 받죠. 그러면 혈액이 머리 근육으로 가겠죠. 머리나 근육 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면 복부, 위장 주변의 혈액순환이 뚝 떨어지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위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또는 장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면 거기에서 독소나 노폐물들이 장에서 정체되죠. 그렇게 되면은 염증, 알레르기, 자가면역증들이 일으킬 수 있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 오래 두면은 독소가 나오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몸의 조직과 세포 조직들을 파괴할 거니까요. 그래서 몸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위산을 펑펑 냅니다. 빨리 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위산은 식초의 100배 이상 강한데 이제 염산이 그러니까 pH가 약 2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니까 뭐 염산이죠. 염산이 만약에 우리가 먹는 소화액이 우리 이 얼굴 피부에 닿으면요 이게 다 녹아내립니다. 분해돼가지고 소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는 녹지 않지? 점막에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위점막에서. 그런데 이게 팡팡팡팡 나오니까 위 점막의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이 쓰리게 되고 이제 괴양이라는 거는 이 상피세포가 뚫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맨 세포가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세포가 위에 벽이 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혈액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식물이 역류하면 역류성 식도염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프죠. 이 목이 이렇게 타는 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못 참으니까 제산제를 먹었는데 위산을 묽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염산을 팍팍 패거든요. 위산을 내는데 빨리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주인은 속이 쓰리다면서 제산제로 위산 분비를 통제해버리니까 나는 몸은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죽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장내 유익균까지 몽땅 죽이고 마는 거죠. 그러면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위무력증, 위궤양, 만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라도 쓰게 되면 또 더 독한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생제 좀 그만 드세요 하고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복통 설사 이런 걸 보내지만 계속 드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이 균들이 이 염증이나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인 거죠. 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그래서 스트레스와 근심을 안고 음식 먹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신에 항생제, 제산제를 너무 남용하면 위장 기능에 부담이 되니까 이럴 때 반화사심탕이라는 한약 제제를 드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반화사심탕. 예, 반화를 써서 마음에 가슴에 맺힌 것들을 내려주는 그런 처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의 반화사심탕의 그 효능에 보면 트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산가다, 뭐 답답한 막힘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품들은 여기는 이제 익수제약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마시는 걸로 드링크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회사인데 이건 X과립이니까 이거 아까 요거를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이제 과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먹기가 좀 편하겠죠. 갖고 다니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풍제약에서 나온 소화불량, 속쓰림, 숙취인데 이건 신경성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 그냥 체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체하신 거예요. 네. 감초, 건강, 대추, 반화선, 연조액수 등등등등 인삼이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화신정, 연조액수니까 이제 물로 된 거죠. 액체로 된 거니까 마시기 좋게.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과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니볼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경성 위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방제약에서도 나온 거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약방 가서 이런 거 받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여기 이제 이거는 쿠라시에라고 써 있는데 일본에 이제 한방 제제약으로 두 번째 가는 쯔무라 제약의 다음 가는 그러한 그 제약회사가 되겠습니다. 크라시에 제약의 한방 제제인데요. 일본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이제 전문 의약품,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의약 외품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일본은 1, 2, 3, 4로 돼서요. 3, 4가 돼서 이런 이제 그 반화사식당 같은 건 2종에 속해서 그냥 그 수파나 뭐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 아마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 공항 같은 데 이런 게 쭉 진열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서 사시면 되는 거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사더라도 약사분한테 가서 사셔야 되는데 일본은 그냥 슈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불안이나 과로 등으로 스토레스라고 써 있죠. 스트레스에 의한 미소오찌노 쯔까에 그러니까 미소오찌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함, 명칭 막힌 거 이런 얘기고요. 심화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경성 위험,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위험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시의 제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 사다가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사다가 집에 비치해 놓고 상비약으로 비치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화사심탕은 어떤 경우 쓰느냐. 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열나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확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악 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뭐 먹은 게 있어요.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피가 위로 다 올라가고 기가 다 위로 올라갔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반화사심탕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막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위쪽은 지금 열이 확 올라가 스팀이 막 빵빵 납니다. 지금 열 나가지고. 그러니 뱃속은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요럴 때 쓰는 약이다. 반하사심탕. 반하. 여기 반하, 황금, 황년, 건강, 인삼, 대조, 감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하를 써서 마음에 여기 맥힌 것들을 내려준다, 사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화사심탕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 잘 안 된다 이럴 때 많이 좀 사용을 하십시오. 항생제, 진통제 그만 드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향사평이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가스명수, 맥소롱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못 먹거나 그러면 이제 발열, 열도 날 수 있고 몸살도 날 수 있겠죠. 이때 향사평이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한방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치식상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걸로 인해서 생긴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준다. 근데 먹는 거가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알몸김치 아시죠? 옛날에. 그 다음에 햄버거병 아시겠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중국에서 국민 모두를 그냥 깜짝 놀라게 했던 알몸으로 들어가서 그냥 김치 이렇게 담그고 포크레인으로 담그고 있습니다. 이걸 먹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햄버거 잘못 먹어서 신부전증 걸린 그런 거죠. 그래서 사구체 손상으로 패티에서 고기에서 이렇게 독소가 나와가지고 독소에서 적혈구 파괴, 그래서 용혈이라고 그러죠. 혈구를 녹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장 사구체를 현상시켜서 이제 평생 뭘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행한 거죠. 오줌을 제대로 쌀 수가 없는 거죠. 참 안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이 독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알려졌으면 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산화된 음식, 독소 가득한 음식이 식당이 이미 점령했습니다. 소, 돼지, 닭에 뿌려지는 항생제 양이 엄청납니다. 여과기인 신장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필터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신장은 새 것으로 교체하기 어렵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친척, 부자간, 뭐 부녀간, 어머니 이제 부모 자식간 아니면은 형제간 아니면은 거의 교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신장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몸은 독소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열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고열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의 청소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서양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있잖아요. 뭐 저기 양의들이 선수한다는. 그래서 나에게 열을 내게 하는 능력이 준다면 질병을 고쳐보야 된다. 열을 나게 하면서 다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죽이면서 다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해열 진통제를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열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열과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보다는 몸의 회복과 자생력을 도와주는 향사평이산을 드시기 바랍니다. 반화사심탕은 차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에서의 피가 이제 소화기관으로 가야 될 게 흐름이 막히는 거니까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인삼이 좀 들어갔고요. 향사평이산은 위장에서 소장으로 흐르는 어떤 그 소화가 막힌 거니까 오염된 체액을 제거해주는 창출, 백출, 진피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런 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뭐 장누수 증후군도 있어요. 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피부로 가서 쌓이면 피부염, 눈 주변에 가면 염증, 두피 가려움증, 뾰루지 등등 잦은 머리로 가면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게 가급적이면 가공 음식 덜 드시고 좀 음식을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투자한 것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라면, 짜장면 뭐 시켜 먹는 거 좋아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먹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쓰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내는 시간만큼 자기 본인이 건강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시간, 또 고르려고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길어질수록 투자죠. 그 투자가 돼야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이 아시고, 가급적이면은, 야채를 좀 많이 드시고, 야채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그런 쪽으로 식사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만성병의 시발점은 전부 음식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많이 먹어서. 자, 이렇게 오래된 튀김, 저질 우리 가공식품, 햄, 소시지 뭐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소량으로 드시고요. 자, 두드러기, 오한, 더부룩, 장염 이럴 때 항사, 평이산. 여러분 이제 식적이란 말을 많이 드시는데요. 탁한 노폐물이 세포와 혈관을 점령하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진다. 그래서 이거 식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식적을 없애는 게 향사병이산이다. 향사병이산. 향자가 없어도 평이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본에 가면 오다이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평이산인데 목향이나 사인을 없애서 곽향인가요? 그걸 없애서 같이 넣어서 만든 약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곽향하고 사인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향사예요. 그 다음에 호박인데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울릉도 호박엿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호박엿이 아닙니다. 호박입니다. 호박. 울릉도에 그래서 엿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호박이 소화를 잘 시켜주니까. 네,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이 아니라 울릉도 호박엿이에요. 네. 자, 그래서 경방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풍 평생한 F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조 X도 있고, 연조 X가 액체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뭘 마시는 거죠? 액체로 된 거 쭉 빨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이산. 여기 보니까 축축 처졌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축축 처지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이 속 전체가 그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드셔라. 향사 병이산. 생강, 대조, 감초, 후박, 창출, 진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쌍화탕인데 쌍화탕은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자, 쌍화탕은 임금님들의 필수 보약이다. 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정을 많이 소비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음양을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균형, 호르몬의 상호작용. 이게 이제 음양이죠. 이게 이제 무너지겠죠. 육체적 과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쌍화탕이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음과 양. 인을 이제 음이라고 하고요. 양은 이제 그대로 양인데 이제 중국식 발음이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인간이 건강한데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깨지면 아프고 요거를 제자리로 만드는 게 한의학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의 개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거의 다 밝혀지고 있어요. 산화되는 게 양이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 이제 엔티옥시데이션이니까 항산화죠. 그래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음을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P 제너레이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포 내에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ATP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롬본 앤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C라는 건 이거는 이제 혈액응고와 관련된 거죠. 혈액응고. 만약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 때 생리했는데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게 양이고, 만약에 이런 걸 잘 못 만들어주면 음이다, 음이 허하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음이 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들의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옛날에 상사나 이런 거 개념 다 없었을 거 아니에요. ATP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2000년 전에. 프로테인 C도 몰랐겠죠. 그거를 이쪽 작용은 양이고 요거는 음이었다라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런 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실전이 있고 이론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약은. 자, 간과 근육의 피로를 해소해 준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택배기사, 농업인, 등산 갔다 왔을 때 건설업 종사자들은 이 쌍화탕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감기 때 드시지 말고 일을 많이 했을 때,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을 때 좀 드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쥐가 나도 쌍화탕을 복용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요거. 이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해당 부위에 순환이 안 된다는 우리 몸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통증을 없앨 수 있도록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처방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쌍화탕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백 효과가 있어요. 쌍화탕이라는 거는 이제 소건중탕에다 황기에다 사물탕을 넣은 건데요. 작약, 게지, 자감추, 생강, 대주 2당인데 이게 소건중탕이죠. 여기다가 이제 기류를 올려주는 황기, 그 다음에 숙지황, 청궁, 당기, 작약은 이제 보혈제잖아요. 혈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시켜주는 그러한 사물탕. 사물탕은 뭐 여성들이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백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을 감소시켜서 여기에서 멜라닌을 감소시켜서 여기 이제 티록시나제 활동에서 티록시나제가 요 이제 그 멜라닌을 합성해 나가 여기죠. 여기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웨스턴 블러팅이니까 단백질 분리해 보는 거죠. 세포가 어떻게 변했나 실험 거죠.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멜라닌 색소가 억제됐더라. 그래서 미백 효과가 있더라. 막 그런 뜻밖의 일이니까 뭐 좀 얼굴이 좀 너무 검다. 그럴 때는 좀 요걸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풍 쌍화탕 액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익수제약, 그 다음에 경방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갈근탕인데요. 갈근탕은 이제 냉기에 지금 밤에 이제 추운 데서 자거나 뭐 그러면 되게 걸리죠. 문을 열어놓고 잤다거나 이제 추운 곳에서 자게 되면 근육통하고 오한발열이 생기는데 태양병 항배강괴계 무한오 이거 오자로 읽으세요. 오풍 갈근탕 주지 이렇게 됐으니까요. 태양경 쪽에 항배강괴라는 거는 이제 목덜미랑 등이 뻣뻣해진다는 뜻이에요. 움츠러지고 그리고 무한 땀이 안 나. 땀. 이 감기 한약에서는 감기 처방이 땀이 나느냐 땀이 안 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땀이 나면은 이제 마황계지탕이고요. 땀이 안 나면은 이제 뭡니까 갈근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땀이 나지 않을 때 갈근탕, 땀이 안 날 때 갈근탕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화작용이니 이런 것들은 한의학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냉기를 어떻게 잘 해소시키느냐 이게 이제 갈근탕이다. 특히 그래서 우리 추울 때 뭡니까 그걸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냉기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체온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머리 위쪽하고 여기 목덜미 쪽에서 체온이 많이 나가잖아요. 자, 기화작용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근탕의 대표적인 효능이 근육통인데 쌍화탕도 근육통인데 갈근탕은 냉기로 해서 혈관이 위축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쌍화탕은 간에 피가 부족해져서 근육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 들 때 이쪽 거 드시지 말고 갈근탕 드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감원 액, 그다음에 한풍 갈근탕, 비트콜정 갈근탕에 여기 써있죠. 갈근탕이라고. 그다음에 연조 X 빨아먹는 거 액체로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액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액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약이네요. 요건 쯔무라라고 써 있고요. 예, 각곤도우 이렇게 씁니다. 각곤 그다음에 곤도우 탕 각곤도우 이렇게 갈근탕 2.5g입니다. 쯔무라 제약은 일본의 한방 제1제약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사의 매출액을 넘어갑니다. 한 회사가 쯔무라 회사 하나가. 네, 대단한 회사죠. 요거는 이제 각본또라고 돼 있고요. 크라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킨 제2의 회사. 예, 각본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가제. 그랬으니까 이제 호감기란 뜻이죠. 그다음에 두또, 여기 이제 두통. 그다음에 이제 가타코리, 이제 어깨가 뭉친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조쿠조쿠스로 사무개니 이렇게 돼. 사무개는 추위라는 명사죠. 그래서 으슬으슬 추울 때 이렇게 갈근탕을 먹으라고 일본 약들. 이렇게 이제 과립, 이거 까면 과립으로 돼 있어요. 예, 드시면 됩니다. 30호인데 1일 1인포, 3일에 하루에 3회 이렇게 드셔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무쿠 나루성 세이훈과 하이테 이리마생 이렇게 됐으니까 잠이 드는 성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잠 안 나. 잠에 우리가 대충 그 항생제나 진통제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졸리면. 그러면 이럴 때는 이 한약 갈근탕을 드십시오. 그러면 졸리지 않고 몸을 나으면서 운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생제, 진통제 드시지 말고 약국 가서 갈근탕 주세요. 그래서 갈근탕을 드시고 운전하시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요거는 크라시의 거고 요거는 쯔무라 거인데 포장이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각본또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제노 히키하지메 갔다니, 그러니까 감기에 걸린 초기의 가타라는 건 사람이란 얘기예요. 가타닝에 가제노 초기 가타꼬리 아까 나왔죠. 똑같습니다. 이제 찌무라자 한보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갈근탕은 이렇게 된 거예요. 몸 피부가 바깥에 지금 이렇게 피부 쪽에 이제 추운 거예요. 으슬으슬. 안에가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쪽은 아닌데 이 바깥쪽이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냉기와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 초기죠. 갈근. 이럴 때 눈 표정이 이렇게 기가 올라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깨 아프고 그냥 춥습니다. 지금. 예. 땀도 안 나요. 예. 그럴 때 드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번 저기 마황, 갈근, 게지, 작약, 생강, 대조, 감초 이렇게 되는 게지탕에다가 마황, 갈근을 넣었다 그러면 게지를 더한 갈근탕이다. 그래서 마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 걸림. 갈근이 이제 어깨 걸림. 생강하고 여기 생강이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미스프린트군요. 책에. 생강하고 대조는 위장장애. 그다음에 마황계비가 이제 겉에 열을 없애준다. 감초는 조화를 시켜주고 작약하고 감초는 이제 물을 좀 빼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갈근탕이나 쌍화탕을 먹었단 말입니다. 떨어진 것 같은데 한 2, 3일 지나도 안 떨어져요. 근데 약간 미열도 나고 염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쓰는 게 소시오탕이다. 감기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두통, 미열, 편도에 염증이 계속되는 간의 소통을 정상화해주는 소시오탕이 좋습니다. 여기 오한열이 반복이 되고 가슴 옆구리 답답하고 불편하고 음식 보고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입이 쓰고 구고라고 그러죠. 인후부가 건조하고 눈이 어지러지는 현상 이렇게 그러니까 감기 후유증이 되면 소시오탕이다. 감기 후유증. 그래서 독소 해소 과정이 이제 간이죠. 간에서 다 해소시키는데 마음의 독도 들어가더라. 참 한약이 심오하죠. 네, 양학에서 이런 말 들어보기 어렵죠. 네,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독에서도 우리 간에 영향을 끼치더라. 마음이 중요한 거겠어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소시온과립, 소시자를 따서 온과립 이렇게 한 봉지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주 빨아먹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빨아먹는 거, 그 다음에 찌무라 제약에서 나온 거, 네, 소시오탕, 소사이코도 이렇게 됐네. 고지레따, 가제노히탕. 이게 이제 고지레따가 이게 이제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식욕부진, 하깃계가 뭐가 이렇게 막힌 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소시오탕은 이미 이제 겉은 다 열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열이 좀 남아있고 이럴 때 쓰는 거. 이 그림 잘 이제 기운 빠지고, 네, 열이 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다가 이런 증상일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탕입니다. 이중탕은 수족냉증 있으신 여성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찬 음식에 콧물 흘리는 어린이들 뱃속이 차잖아요. 뱃속이 차다는 얘기는 뱃속에 혈액이 잘 소화액 쪽으로 수분 대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체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보통 36.5도잖아요. 겉이 36.5도니까 안쪽은 36.5도보다는 높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0. 몇 도만 낮아도 이 효소액이 덜 나와요. 소화 효소액이. 그럼 효소액이 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엔자임이라는 거는 이 기능을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엔자임은 이 허들을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쉽게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추운 데서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추운 데서 밥 먹어도 체하는데, 아니 원래 뱃속이 좀 찬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제 뱃속이 냉하니까 비휘기혈이니까 소화기 계통의 기혈이 순환이 불량한 거죠. 그래서 염증 생기고 대변 문제도 생기죠. 네,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여성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에티켓으로 찬데 앉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뭐 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삼, 건강, 감초, 백추를 써서 비현증 뭐 몰라도 되시고요. 예, 소화도 안 돼. 그 다음에 구토, 갈증, 복부 창만이라면 배가 빵빵하다는 뜻이에요. 식욕이 없고, 위에서는 토하고 아래는 설사. 최악이네요. 위에서는 토하고 아래에서는 설사한다. 최악. 이럴 때 쓰시라. 만성 위장염, 소화불량 등등등등. 이중탕. 여성분들 특히. 영조왕가 대왕이라고 붙이나요? 영조가 사도세자의 가등에서 이제 나오는데, 영조가 단순하고 호방한 성격이 아니고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의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좋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사도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 세도세자를 봤을 때 꼼꼼하지 좀 않았나 보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줬겠죠. 왜냐? 영조라는 인간 자체가 예민한 성격이니까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빗나가죠.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주사인데, 예. 그러니 근심도 많고 과도한 게 위장이 약하니까 늘 위장이 낮고 하니까 피곤하죠. 이 사람. 옆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옆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아들을 얼마나 달달 볶았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란 일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처리했겠지만 복통, 사지무력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뒤지에다가 가둬놓고 사람도 죽인 거죠.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 있는 사람, 배 차가운 사람, 사업 잘 되겠습니까? 연애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 항생제, 진통제 먹지 마시고 이중탕을 드시면 인생이 다시 펼쳐집니다. 극단 선택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 편해야 일을 잘 하게 되죠. 속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 구토설사, 복통, 뭐 등등등. 항생제, 진통제 먹지 말라고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겁니다. 항생제, 진통제 먹지 말라고. 네, 이중탕을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중탕, 이중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증상이 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찬 음식 먹고 체했어요. 그러면 이중탕 드시고, 그러니까 원래 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향사평상 소화제죠. 그 다음에 원래가 잘 소화가 안 돼. 그런 사람은 이중탕에다가 소건중탕 조금 원인 처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냉기가 많다 그러신 분들은 갈근탕으로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명무나 기화 기능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에너지 향상이 안 되니까 항상 배가 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중탕이다. 팔미지왕탕인데 팔미지왕탕은 신기환이라고도 해요. 신기환이라고도 하는데 기도 저기 뭡니까 양과 음을 동시에 올려주는 음양 뭐 쌍보제라고 할 수 있는 팔미지왕탕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약국에 나와 있습니다. 약국에 나와서 이런 증상에 그냥 증상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증상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약을 드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오늘 10개에다가 소건중탕 하나하고 팔미지왕탕 하나 나온 것 뿐이에요. 12개 외운 거예요. 그런데 갈근탕, 쌍화탕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예요. 계속 10개 내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려고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중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과립 X산 경방신약에서 나온 것도 있네요. 경방 이중탕. 그래서 소건중탕 아까 속이 좀 안 좋은 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해서 드시고요. 팔미지왕도 있고 찌무락 것도 있네요. 팔미지왕탕. 핫찜이 지옥구, 지옥카, 간 이러거든요. 지옥구 간. 네. 지왕탕. 그 다음에 이제 팔미지왕은, 요게 이제 팔미지왕이 좀 복잡하죠. 소화도 안 돼, 열도 있어, 그 다음 속은 차고, 뭐 이렇습니다.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령산입니다. 이제 7, 8, 9, 10, 4개 남았네요. 47분이네요. 1시간 이내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모를 어지러움들. 아이가 물만 먹어도 구토합니다. 밥도 안 먹어요. 링거주사 맞는데 이때는 위장의 고인물을 뚫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령산이다. 물에 막히면 병이 된다는 거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거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구토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령산을 아이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체액 정체 걸려 있으면은 멈춰 있으면 바이러스가 살겠죠. 그 안에 우리 몸에 항상 있으니까요. 자, 기화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피부 호흡도 우리가 호흡도 하고 피부 호흡도 하고 땀으로도 나가잖아요. 피부로도 약 1% 정도의 수분이 나갑니다. 우리 손에 이렇게 보면 여기 땀이 젖어 있잖아요. 이게 땀에 약간 물이 있으니까 이 물건이 집어지는 거, 저기 뭡니까 마우스가 집어지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추운 데 가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화작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양약에서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암기를 명문화라고 한다. 즉, 뭐 호르몬 대사, 그다음 세포 열을 내는 거, 열 에너지, 뭐 이런 거 항상성 이런 개념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청심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긴장할 때 그러면 심장으로부터 시작된 기혈의 순환 정체 막힌 걸 해소하니까 많이 먹으면 졸리죠. 우리 저기 며칠 전에 대행사인가요? 대행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죠. 중간에 이제 청심환 먹고 두 알 먹고 회의 시간에 조는 거 나오죠. 얼마나 싹 순환이 잘 됐겠어요. 편안했겠어요. 잠이 잘 오겠죠. 오령산은 소화기관의 체액을 정체시켜준다. 소화기관. 청심원은 이제 긴장하거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숙취로 구역질. 물만 마셔도 토한다. 어지럽다. 물 마시기 힘들다. 이런 사람 다 오령산입니다. 자, 오령산 먹은데 이제 두 가지 뭐 부작용 같은 증상인데요. 잠이 오거나 몸이 피곤해서 편해지니까 잠이 오는 거죠. 부작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몸의 반응이다.
그다음에 가려움과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이 체액이 순환하면서 피부가 탁 막혔던 게 빠지니까 이제 가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냉탕에 머무른 후에 온탕에 들어가면 피부가 가려운 것과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으면 스테로이드를 먹잖아요. 그러면 독소를 잠재시키고 억제한다. 그래서 이걸 안 먹는 게 좋소. 오령산을 먹어라. 한약을 드시라. 한약을 드시라. 자, 오령산 안쪽에가 큰 막혔습니다. 아주 인상도 더럽습니다. 기역이죠. 기가 거꾸로 솟아오른다.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솟아와요. 안은 추워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구토나고 막 그런 겁니다. 지금. 자, 뭐 크라시 일제약이 이제 한국으로 수입됐을 때 크라시의 오령산 X 재립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수입한 건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진 여기 이제 쑥을 더 넣어서 더 좀 효과가 좋게 만든 이제 어디 겁니까? 한풍제약 거네요. 그다음에 요것도 경방 자리투라는 이름을 썼네요. 그다음에 이제 쯔무라 제약에서 오령산 나온 것들 제2류 의약품 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슈퍼에서 살 수 있다. 네, 약국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크라시에라고 써있죠. 크라시에는 한방돼 있고 무쿠미 이제 저기 이제 그 구토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통, 노미쓰기 많이 마신 거. 그래서 니까 요인이 그러니까 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틀간 뭐 취한 느낌 뭐 이런 거죠. 구토 막 나는 거죠. 오령산. 그다음에 이제 심장 두근거림과 메니에르 증후군의 연계출감탕. 연계출감탕. 연계백숙이 생각이 나네요. 연계출감탕. 두근거림, 어지러움을 해소한다.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거 어른들 많이 그러시죠. 심장 갑자기 두근거리고 불안해지죠. 예, 심장을 막고 있는 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분대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액이 제대로 안 돌았다. 소화액이 제대로 안 돌았다.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체기립성 빈혈, 그러니까 심화, 영만, 기상, 충, 흉, 기즉, 두현 이렇게 됐으니까 그 심장 아래쪽이니까 그쪽이 막 올라오는 느낌인 거죠.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서 가슴이 막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막 어지러움, 두현 어지러움도 있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슴 체액이 상부로 역해서 올라가서 가슴 답답한 증상과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을 한다. 이 어지러움이나 이런 메니엘은 체액 정체인데 뇌의 압력 변화가 핵심인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메니엘은 요즘 이거 많이 걸리시나 보더라고요. 이 산 높아 갔을 때 막막한 느낌, 그쵸? 우리 저 비행기나 이런 거 타면요. 그런데 요 고리관에 림프액이 많이 차서 그러니까 수분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냐면 내 림프낭 폐쇄술이라는 이렇게 귀 뒤를 잘라가지고 드러내요. 그러고 나면 고리가 있잖아요, 세방고리반 우리 그 중심을 잡아주는 요거에다가 여기 내 림프랑 여기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어지러우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네, 연계 출감탕을 드시라. 예,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나타나는 상황은 심장 박동을 억제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부위가 막혔으니까 소통시켜주세요 라는 SOS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죽이지 마세요. 억지로 진통제나 항생제를 먹어서. 연계출감탕. 기립성 빈혈, 구역질 메스꺼움, 두근거림 이럴 때 연계출감탕. 복령이 들어가고요. 빼주는 거고요. 계지. 체액 조절 능력이 있는 계지를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수정과 같은 거 계피로 만들잖아요. 그때 좀 많이 드십시오. 자, 연계출감탕은 제가 국산을 못 찾았어요. 국산을 못 찾아서 집에 있는 일본제로만 여기 이제 크라시에 거요. 메마이 두근거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찌구라미 이건 이제 일어섰을 때 어지러운 거 이때 먹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계출감탕은 제가 국산을
찾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있겠죠. 네, 비슷합니다. 아까 오령산이랑 좀 비슷하죠. 증상이 다른 거죠. 자, 이제 9일째 보중익기탕. 이제 면역하면은 인삼만 드시지 말고요. 보중익기탕을 드세요. 보중익기탕. 이제 인삼만 먹지 마. 정관장 먹지 마시고 정관장만 먹지 마시고 정관장도 드시고요. 보중익기탕 드세요. 보중익기탕. 네.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옛날엔 기력이 없다, 면역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약 중에 약, 보약의 대명사, 보중익기탕. 그래서 노동 일을 많이 해서 원기, 노역, 과도, 이, 소, 손, 모손, 원기, 그러니까 원기를 다 썼을 때 대보원기. 대보원기는 이제 인삼이 해주는 일이잖아요. 인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장 인삼만 드시지 말고 여러 가지 섞어 있는 보중익기탕을 드세요. 보중익기탕. 면역하면 보중익기탕. 보중익기탕. 이 간이 나빠서 피로가 생겨요. 우리 이제 유명한 우리 차두리 씨 옛날에 선전했죠. 간을 풀어줘야 피로. 그런데 여기 우루사 성질이 뭐 우루사 대복실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합성약으로 하면은 효과가 또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 그래서 과로로 남편, 그 다음에 감기가 반복된 자녀, 알레르기가 잦은 사람, 힘이 없고 기억력 떨어짐.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이제 정관장에서 나오는 이제 기타 등등의 인삼, 홍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 대신 보중익기탕을 드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섞어서도 먹을 수 있어요. 힘을 많이 썼다 그러면 보중익기탕에 쌍화탕. 아까 그 근육통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통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소시오탕. 우리 소시오탕은 감기 후에 먹는 약이었죠. 그 다음에 이중탕. 소화 늘 안 되는 거. 보중익기탕은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육체, 정신, 비 이럴 때마다 보중익기탕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많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풍 보중기탕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쯔무라제약에서 나온 거 기력, 체력, 식욕이 어찌다 갔다 떨어지신 분 피로 뭡니까 이게 피로 건강인가요? 권태 피로 권태군요. 그 다음에 병 후에 쇠약해졌을 때 이럴 때 드시라는 거예요. 면역력 떨어졌을 때 보중기탕 속이 텅 비어집니다. 열도 떨어져 있고 잘 소화도 안 되고 피로하고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기는 다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태 되니까 보중익기탕 기도 다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소청룡탕 3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7분째입니다. 묽은 가래 기침, 비염에 증상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만 소청룡탕 감기에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청룡탕으로 비염 알레르기 해소는 솔직히 다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같이. 자, 묽은 가래, 상한, 표, 불, 해, 발열, 심화, 유, 수기, 해천, 그 다음에 혹, 갈, 혹, 소변 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기로 인한 감기 증상이 해소되지 않고 열이 있을 때 횡격막에 물이 정체되어 기침하거나 숨이 찰 때 갈증 또 대소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 비염과 알레르기 환자 많잖아요. 첫째 원인은 항생제나 진통제 약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 먹지 말자. 한약제제 먹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통제나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면역 이상 과잉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식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건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자, 현대사에서 냉기보다 비염이 치명적인 건 신장을 피곤케 하는 백설탕, 나트륨, 설탕, 짠 거, 단짠 음식들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염, 나쁜 음식 섭취하면 비염과 알레르기 증상이 납니다. 생약, 처방 이렇게 요건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알레르기가 있는데 나 과로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은 보중익기탕을 같이 드시고 뱃속에 늘 찬데다가 콜 많이 생겨 그럼 이중탕. 그다음에
저기 뭐야 체액 정체가 생긴 비염이나 맑은 코는 비염인데 이제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오령산. 그다음에 이제 신기능이라는 게 오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줌이 찔찔 나오고 뭐 이런 거 남성분들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중탕에다가 팔미장관을 같이 드셔라. 사진 찍어놓고 찾으세요. 지금 새로운 약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10개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소총령탕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X과립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액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과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번째 크라시의 건데, 쯔무라 거군요. 쯔무라는 건데, 화분증.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 꽃가루라는 게 꼭 꽃가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물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화분증이라고 그러죠. 비염에. 그래서 가제나도 등의 하나노 즈쇼입니까? 소총령당 소세이류또라고 합니다. 세이류 이걸 또 청이를 세이라고 있네. 일본 말이 더러워요. 훈독했다가 음독했다가 막 이래서 지들 맘대로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찌무라 사라사라 하나. 콧물이 사라사라는요 이렇게 쭉 흐른다는 얘기예요. 막힘없이 줄줄 새는 콧물이에요. 도말의 나이 같다. 멈추지 않는 분에게 알레르기, 성 비염, 그 다음에 하나가제, 코감기 뭐 이럴 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속이 안 좋군요. 팔미지왕도 아까 한번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팔미지왕은 야간에 빈뇨로 고마리니까 이제 힘드신 분, 배뇨곤란, 가벼운 요가 이제 나오는데 새는 거죠. 이게 요통 뭐 이런 것들이죠. 같이 드시라 이런. 신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허양환으로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습하고 1시간 2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넘었네요. 자, 스트레스 위장 해소에 위난기 해소에 바나사심탕. 음식 많이 먹었다. 그다음 안에 쓰리다. 염증 생겼다. 가스명수인 향사병이산. 일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너무 무리했다. 쌍화탕. 그다음에 냉기 또 밤에 춥게 잤다거나 그래서 바깥에 너무 오래 있었다. 갈근탕. 감기가 나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열과 염증이 계속된다. 소시오탕. 그 다음에 항상 배가 차고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분들 이중탕, 애기들 이중탕. 그 다음에 어지럽고 구토 애기들 특히 오령산. 그 다음에 어른들 두근거리고 일어서면 어지럽고 영계출감탕. 과로로 인한 면역 하면은 인삼, 홍삼 다 들어간 보중이끼탕. 그 다음에 잦은 비염과 알레르기에는 소청룡탕 이렇습니다.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중탕에다가 아까 얘기한 거 요렇게 응용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소청룡탕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딱 10개, 12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바나사심탕. 그러니까 소화 문제가 바나사심탕 스트레스. 요거는 많이 드셔서 생기는 것들 잘못 먹어서. 그 다음에 이중탕은 항상 찬 사람. 요게 이제 소화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쌍화탕, 갈근탕, 소시오탕 이건 감기죠. 감기 몸살 주로. 예, 이거 육체 노동이 많은 거 냉기로 인해서 감기 초기 이거 다 먹어놓고 좀 나았는데 아직도 안 떨어졌다. 소시오탕. 그 다음에 이제 오령산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울렁거리고 연계출감탕 가슴 두근거리고 비슷한 건데 각각 따로 써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구토가 많이 나는 거고 요건 가슴 두근거림 이럴 때. 그다음에 보증기탕 면역력 최고죠. 소청령탕 알레르기 꽃가루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것들 비염 이런 거니까 감기 요거에 약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종류는 3가지. 요렇게 해서 소화 관련 요렇게 해서 감기 관련 그 다음에 여기 면역력 그 다음에 여기 이 염계출감과 오령산은
다른 수분대사의 부족으로 생긴 것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셨죠? 약사분들한테 이런 약을 주세요라고 하면 약사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면서 오, 약을 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오늘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요거 하나, 요 페이지, 다음 요 페이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중탕 응용하는 거, 늘 배차신 분, 만성소화불량, 그 다음에 비염 잦으신 분들 요거 해서 가정에서 이런 약들을 사셔가지고 상비에 놓고 있으시다가 드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 다음에 자녀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활용해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